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약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PC 가격 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에도 차익 매물과 기업 실적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날 공개된 PC 물가 지수는 전월비 0.2% 상승해 11월 0.1% 감소세에 비해서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오르는 데 그쳐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제하긴 했다 할 수 있죠. 게다가 연준이 물가지표 기준으로 삼는 근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11월 상승률 3.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2.9%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3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가 기대치를 낮췄던 증시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한 발 더 무게를 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연준은 올해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늦어도 5월에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시장은 4월 30일 시작해 5월 1일 끝나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5.25에서 5.5%로 동결돼 있을 가능성을 고작 10.9%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일주일 전 15.2%와 비교하면 꽤나 많이 떨어진 수치라 할 수 있죠. 한편 테슬라는 이날 0.34% 상승을 하며 주가는 183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전날 실적 발표 이후 12% 이상 하락하면서 이날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것이라 내심 기대는 했지만 생각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024년 인도대수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2024년에는 차량 생산량 증가율이 2023년 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라고만 했고 이로 인해 테슬라는 지난해 38% 성장을 했는데 이는 장기 목표인 매년 50% 성장을 밑도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선 그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월가는 일제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웰스파고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23달러에서 200달러로 시티는 224달러로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2024년 이후를 내다보라며 내년 하반기에 생산되기 시작할 수 있는 저가형 모델에 힘입어 중요한 성장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밝혔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4개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가 의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회사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제공한 성장 전망과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어 당분간 테슬라의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덩달아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현 수준보다 30%더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고 이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 하향 조정한 130달러로 제시하면서 이는 테슬라의 종가 183달러보다 약 30%가량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 이후 25% 이상 급락하면서 지난해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심한 전기차 경쟁에 올해는 더욱더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할 것이라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테슬라의 매출액은 공격적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4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20%나 증가했지만 실제 이 부분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적어도 20% 이상 상승을 해야 주가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인텔은 예상치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내놨지만 올해 1분기 전망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날 주가는 12% 가까이 떨어졌고 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5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54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이 132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13달러에 이를 것이라 내다봐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인텔의 주가는 2022년 10월 23달러라는 바닥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지만 약화된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이날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인텔의 급락에 영향을 받았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6% 넘게 올랐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 랠리는 CES 2024에서 새로운 GPU인 지포스 RTX 40 슈퍼 시리즈 3종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중국용 AI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최근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올해 매출이 최고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 TSMC의 주 고객사는 엔비디아와 애플로 TSMC의 매출 증가는 즉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은 날 메타의 저커버그는 생성형 AI를 개발하고자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 H100 칩 35만 개를 확보할 것이라 밝힌 점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에 저커버그는 올해 말까지 메타의 컴퓨팅 인프라에 35만 개의 H100을 포함하는 게 목표라면서 궁극적으로 H100을 포함해 60만 개가 넘는 GPU를 확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504달러라는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전날 심각한 가매수 상태에 빠지면서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RSI가 83까지 올라와 언제라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추세 상승세를 보시면 RSI가 80을 찍은 이후엔 조금 더 상승을 하며 85까지 오르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RSI가 6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이후 다시 에너지를 모으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의 주가의 RSI가 60대까지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은 소폭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소는 AI 혁명을 일으킨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로 인공지능의 패권 경쟁에 선두주자 자리를 굳히면서 주가 역시 거침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에 마소의 주가는 최근 급등을 하면서 400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마소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한편 지금 시장은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인력을 대거 해고하고 있고 이에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추가 감원을 시작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올해 들어 85개 기업이 23,070명을 해고했고 마소 역시 최근 직원들에게 게임 사업부의 8%에 해당하는 1,900명을 해고한다 밝히면서 현재는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실행한다 밝혔고 마소의 경쟁사인 구글 역시 최소 1,000명을 해고한다 밝히면서 올해는 거대한 우선순위에 투자하기 위해 힘든 선택을 단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기업들의 AI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술 기업들은 오픈 AI가 지난 2022년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이제는 AI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할 수 있고 기업들이 AI 훈련을 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AI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 비용 절감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드 회사인 비자는 매출과 수익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결제 회사들이 운영 지출 지침을 더 높게 조정을 하면서 이날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데이터 저장 장치 제조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은 매출 기대치를 상회하고 주당 순이익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지만 이날은 3.5% 하락을 했는데 반면 암호화폐 서비스 회사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날 3% 이상 상승을 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연간 지침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